자, 문제 5번입니다. 10월 31일 당사는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중국의 주식회사 베이징에 수출하고 매각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매각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매각대금은 6만 위안이고요. 1위안당 180원. 그러면 곱해보면 얼마입니까? 180 곱하기 6만원 얼마입니까? 1080000에 팔았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죠. 유형자산 처분거래인데 특이한 점은 요거를 우리나라 거래처로 판 게 아니고 외국으로 팔다 보니까 그 유형이 뭐겠습니까? 16 수출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거만 특이할 뿐 뭐 다른 거는 특이사항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분석해 볼까? 얼마쯤 나올까? 자, 장부 금액 얼마입니까? 지금 800만 원짜리 기계장치죠. 요거를 1080000에 팔았으니까 28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 나오면 되는 거지. 열심히 입력해 놓고. 됐죠? 자, 10월 31일 분께입니다. 10월 31일. 자, 외국으로 지금 팔았으니까 16 수출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에 팔았다고? 1080000 이렇게 팔았다 이거고요. 공급처명은 베이징에 팔았고,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이죠. 1번 선택하면 되겠고, 분계는 자, 대변에 일단 제품 매출 말고 뭘 기록해야 될까요? 기계장치였죠.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으로 보는 것이 1단계겠지. 기계장치. 자, 얼마요? 자, 2천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감가상각도액, 그에 대한 감가상각도액, 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도액 얼마였습니까? 1,2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으로 기록하면 되는 거지. 미수금으로 자, 자, 위에 적혀 있는 1080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대차 차액이 280만 원 나왔다. 그럼 차변이 더 크니까 대변에 뭔가를 적어야 되겠다. 대변을 적는다는 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란 말이죠. 그 금액이 280만 원. 아하, 내가 아까 입력하기 전에 분석했던 결과와 똑같으니까 분계를 맞게 입력했나 보다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280만 원. 됐죠?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마쳤으니까요. 해당 메뉴 닫고, 자, 부가세 신고서 문제로 가봅시다. 부가세 신고서 문제 첫 번째 항목.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도 2기 확정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대손색 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세 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분명히 해당 사항 없는 게 한두 개 있을 것이다. 그죠?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2014년도 8월 1일에 충성물산에 제품 매출하고요. 1,100만 원은 약속금을 받았답니다. 동업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도 5월 5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답니다. 자, 부도 통보는 2015년도 5월 5일에 받았지만 이 날짜가 대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날짜로부터 6개월 기다려야지만 6개월 경과한 날이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일자다. 즉 대손세 공제는 11월 5일 날 이 날짜가 속하는 부가세 신고 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11월 5일이면 이게 확정부 맞죠? 오케이,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당사는 충성물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이거지.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돈 떼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돈 못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을 우리 소유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대손세 공제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중 3,300만 원은 영광상해 2012년도 10월 21일입니다. 영광상해에 대한 것이다. 자, 당사는 외상 매출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5년도 10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3년이 지난 2015년도 10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요 날짜에 대손색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색 공제 인정 사유다. 그러면 요건은 입력해야 되겠네. 세 번째, 2008년도 1월 3일자 주식회사 상신건업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2015년도 8월 27일에 법원의 회상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회수할 수 없는 게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자, 법원 인가 결정이면 오케이 대손색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 용료를 공급하고 나서 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 근데 2008년도 공급해가지고 5년이 이미 훌쩍 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법원 인가 결정이 나왔지만 대손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석 쪽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봐지네. 조금 까다롭게 문제 출제되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판단이 끝났으면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서식에다 입력해야 되겠지. 됐죠? 자, 대손색 공제 신고서 열어서요. 부가가치 탭 눌러서 대손색 공제 신고서 열어서 자, 2기 확정이라고 했죠. 자, 대손색 공제는 항상 예정 신고 때 못 받고 확정 신고 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대손 확정일은 자, 한 건만 입력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 건 요거 2015 1021 적으면 되겠네. 2015 1021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입니까? 대손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여기 적는다고 했죠. 33000 적으면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인 300만 원만 쫙 자연스럽게 팔날짜 나온다. 그리고 F2키 눌러서 거래처 어디라고요? 영광상회 이렇게 적어주고요.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래서 6번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요 서식 입력이 완료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저기 컷을 두면 밑에 그 해당되는 우리가 거래처 등록된 걸 불러왔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불러와지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자, 해당 메뉴 닫읍시다. 자, 저장합시다.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내용이 누락되었답니다. 2015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해가지고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자, 전산 데이터에 의해 반영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랍니다. 이것도 좀 특이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는 다 지우고 제시된 자료만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료 그대로 두고 자, 아래 제시된 거를 추가해서 반영하기로 하자. 자, 부당과소 신고 아니니까 과소 신고가 산세할 때 1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 부정시일 가산할 때 90일로 자, 일수를 계산합니다.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을 적용한답니다. 확정신고 때는 이런 거 전자신고세 공제 적용할 수 있죠. 오케이, 10,000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 토탈 4건이 누락됐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 1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금액이 1건, 직수출이 1건, 그 다음에 영세율 세무기한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이 1건. 이렇게 토탈 4건이다. 자, 위에 3개는 매출이고요. 밑에 1건은 매입이네. 자, 매입인데 특이하게도 영세율 세무기한서 발급받은 매입이니까 그 과세 표준 쪽에는 금액을 적을 게 있지만 부가가치세 쪽에는 금액 적을 게 없다 이거지. 그리고 자, 위에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은 공급대가 즉 부가세가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 가능하네. 자, 그러면 분석 끝났으면 임장해 봅시다. 매출 3건, 매입 1건이 예정신고 누락되어서 확정신고 신고 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서 자, 1기 확정신고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지. 자, 예정신고 누락분 자, 매출건에 대해서 먼저 입력하자고. 자, 세금기한서 발급돼가지고 매출 한 건은 누락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과세 중에서 기타 이쪽에다가 33번 안에다가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 330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 즉 300만 원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도 여기 33번 안에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직수출 매출은 영세율 기타 이쪽에 적어주면 되겠죠. 5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자 매입건도 한 건 누락돼 있었죠. 그러면 매입건에 대해서 예정신고 누락분 요 밑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자 세움기한서 발급받은 건 아니죠. 자, 맞죠. 세움기한서 발급받은 거 맞죠. 그런데 영세율 세움기한서 발급받았죠. 그러면 여기다 37번 안에다가 금액 쪽에는 5000 이렇게 적고요. 세액 쪽에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러면 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매출 매입건에 대한 입력 자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자, 일단 전자신고 세액공제 아까 만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문제 일단 까먹기 전에 입력합시다.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53번 안에다가 10000 적고요. 이제 남은 거는 가산세밖에 없습니다. 가산세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일단 매출건에 대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소시 가산세가 있을 것이고 영세율 매출도 누락된 게 있으니까 영세율 과세 표준 불손시 가산세도 있을 것이고 됐죠? 자, 일단 제일 독립적으로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계산하기 쉬운 영세율 과세표준 불소시 가산세 계산해보면 공급가액 500만원 곱하기 0.5% 그리고 6개월 내에 내가 자진해서 수령신고하는 거 맞으니까 즉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대에 반영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내가 수령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6개월 이내 맞죠. 그러면 50% 감면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500만원 곱하기 0.5%는 25,000원 나오거든. 곱하기 50% 감면하면은 12,500원.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 해볼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자, 매출건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이렇게 누락됐고 요건 100만원 그러면 토탈 400만원이죠? 400만원 바로 적읍시다. 400만원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누락됐고 자 매입 쪽도 하나 누락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영세율 세금이 안 서니까 부가가치세 금액 자체는 없는 거지. 그래서 뺄 금액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00만원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이 누락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금액은 10% 곱해야 되는 거지. 즉 40만원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에서 10%만큼이 과소신고가산세죠. 여기서 6개월 내에 내가 자진신고하는 거니까 수령신고하는 거니까 50% 감면받는 것이다. 그러면 40만원에서 10% 곱한 4만원만큼이 원래 가산세인데 거기서 50% 감면받았으니까 2만원이 가산세가 되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납부불소시도 있겠죠. 납부불성실. 자 요거 금액 똑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따지면 40만원만큼이 지금 현재 과소 납부된 겁니다. 여기서 하루에 10,000분의 3이 지금 가산세죠. 그런데 일수는 9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곱하면은 40만원 곱하기 10,000분의 3 하면요 하루에 120원씩 가산세가 붙는데요. 곱하기 90일이니까 10800원이 가산세다.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관련 과산세만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매출건 누락된 게 3건 있긴 합니다만 요 3건 모두 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즉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건 한 건도 없으니까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는 없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요 3개만 가산세만 고려하면은 가산세 계산이 끝난 거지. 자 그러면 12,500원 플러스 2만원 플러스 10800은 43300 이렇게 되겠지. 됐죠? 요 금액이 가산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자 가산세 쪽요. 자 일단 과소 이쪽에다가 금액 적어야 되겠지. 자 원인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과소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까 400만원 곱하기 10% 얼마? 40만원이 그 원인이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계산을 아까 열심히 했는데 그 금액은 자 4만원에서 50% 감면된 2만원이었다 이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요거 원인도 40만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하루에 10,000분의 3씩 해서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다시 계산해 볼까? 자 40만원 곱하기 10,000분의 3은
120원 곱하기 91은 10800이었다. 10800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영세율 과세 표준 불성실 가산세 원인은 뭐라고? 공급가액입니다. 이거는 5000 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0.5% 곱하면은 500000 곱하기 0.5%는 25,000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50% 가면 되니까 12,5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합계는 43300 이렇게 분석이 되었었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모든 입력이 완료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 다음 맞춰 보실 때는 자, 차가감 납부세액 요 금액이 44973,300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물론 채점할 때는 세부 요 입력 항목들 다 이렇게 맞춰 보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문제는 이제 끝난 거 맞죠? 그러면 해당 메뉴 닫고요. 자, 데이터 저장하시고. 그래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대체로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관건은 뭡니까? 이거 물론 우리가 키포인트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건데요. 관건은 빨리 시간 안에 너무 이쪽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풀고 신속 정확하게 풀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오는 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볼까요? 1번 보험료 계정 중에서 180만 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출금액이다. 단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내년에 내야 되는 보험료를 미리 낸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일부를 인식하는 분개가 필요한 거지. 자, 180만 원이 12달치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만 원 나오겠습니다.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인데 내년 거 1, 2, 3, 4, 4달치가 내년 거죠.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4는 60만 원. 60만 원만큼은 내년 걸 미리 준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라는 비용을 차변에 기록된 거를 대변으로 기록해가지고 조금 감소시키고 차변에다가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지.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그리고 공장 건물 관리니까 보험료는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지. 자, 수동결산. 자, 입력 시작합시다. 회계관리 눌러서 일반점 입력 눌러서요. 12월 31일자 수동결산. 자, 대변에 보험료인데 500번대 보험료 60만 원. 600000 그 다음에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당사는 회사 홍보용 우산을 광고 선전비 판관비로 계상했는데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 원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답니다.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래서 이거 뭡니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남은 거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분계죠. 다만 특이한 점은 소모품 B라는 비용 대신 이번에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홍보용이니까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 여기 판관비로 적혀 있네. 오케이, 800번대 광고 선전비를 자, 차변에 모두 다 적였는데 그게 너무 과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를 100만 원만큼을 대변으로 보내고 그 부분만큼은 차변에 소모품이나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그러면 대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코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100만 원 1000000 자, 다시요. 1000000 적고요. 자,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해 준다.